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 국민 앞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당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라라고 요구를 했고 법조계 안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돼야 한다라고 입을 모은 성명도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톱뉴스 제목처럼 버티기에 나선 듯합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야권에서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버티느냐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이렇게 피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누구 지시상이에요, 이거? 저희 아마 청사 청사 방어 규정에 우리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요? 우리가 무슨 흉악범입니까? 문제라고 하세요. 빨리 여세요. 대법원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으로 자격이 없다. 용단을 내려라. 또 임성근 부장과의 대화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시에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라는 말도 했다는 겁니다. 저희들 상대로 또 명백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있을 텐데 녹취 파일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대화에서는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대법원장의 사람의 말을. 물러나라고 얘기한 거에 대법원장이 좀 반응은 좀 어땠었나요?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이 답변을 했죠. 진상조사를 계속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최소한의 덧발의 양심이 있으면 사퇴하겠죠. 김명수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의 해석은 김 대법원장이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의사를 밝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야당 국회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했는데 김 대법원장이 바로 만나주지 않은 것 같아요. 청사 방호 규정을 들어서 야당 의원들이 우리가 흉악범이냐라고 반발까지 하는 얘기도 지금 방금 들었는데 왜 만나주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 글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이유를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을 찾아간 이유는 너무 이제 분명한 거죠. 그야말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관련해서 사과를 받고 사퇴를 요구하게 갔기 때문에 아마도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그 자리 자체가 굉장히 불편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어쨌든 국민을 대표해서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이 항의 방문을 갔는데 대법원으로, 근데 대법원에서 방어 규정을 들더라도 새 사슬을 만든 자물쇠를 가지고 문을 잠그고 그렇게 해서 출입을 막았다는 건 사실 누가 보더라도 약간 불성사나운 모습이 않았나 싶고, 근데 결국은 이제 면담이 됐죠. 결국은 이제 거부를 하다가 면담을 짧게 했었는데 그 면담 과정에서도 결국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했고. 저 쇠사슬로 묶어놓은 거군요, 출입문을. 그렇죠. 저 쇠사슬로 출입문을 묶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다 이제 출입을 허용했었는데 저런 것까지 등장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국민의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일단 별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사퇴를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또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현장에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이 기자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도 야당에서는 사퇴의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결국 여권의 판사 탄핵 눈치를 보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소속 판사의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은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다라며 거듭 사퇴의 목소리가 주말 동안 높았던 것으로 아는데, 김 대법원장이 일단 적어도 주말 동안은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군요.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일단 사퇴의 어떤 요구를 피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퇴는 없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보이고 앞으로 김 대법원장이 어떻게 다시 이제 입장을 밝힐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상황을 이 사태 자체를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닌가, 관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법원 내의 여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법원 내부에서, 외부에서도 비판이 많지만 내부에서 판사들이 어떻게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익명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대법원장도 유심히 보기 때문에 과연 법원 내부에서 여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성명을 내므로써 어떻게 보면 법 쪽에서 첫 집단 행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법원 내부에서
법관들의 어떤 집단도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정환 대변인 청와대 계셨잖아요. 네. 물론 야당 의원들의 이 항의 방문,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참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대법원장이 떳떳하고 거짓 해명이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면 저렇게 야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대해서 떳떳하게 맞아주지 못하고 최사슬까지 동원해서 꽁꽁 문을 잠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 뭐 결국은 면담했습니다마는 주말 동안도 그렇고 야당 의원들에게도 그렇고 사퇴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전직 청와대 관리로서 보실 때 어떠세요? 글쎄요, 뭐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 독백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사퇴해야 되고 후배 판사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글쎄 나는 정치권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청와대도 좀 고려해야 되니까 내가 어때 지금 사퇴를 하겠소라고 독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측이시죠?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이런 칼럼이 하나 있더라고요. 애초부터 대법원장감이 아니었다라는 컬럼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설령 그게 잘못된 판단이건 어찌됐건 내가 그렇게 했던 행동이 있다면 국회의원 앞에서도 떳떳하게 만나서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저렇게 피한다고 그것도 쇠사슬로 문을 막으면서까지 피한다고 해서 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후배 판사들이 주말 내에 쭉 뭐 글을 자유 게시판에 올렸다고 합니다만은 범란의 수준까지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법란이요? 범란의 수준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거짓과 진실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의 수장이 저렇게 리더십이 훼손이 되고 거짓말 논란으로 나라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 글쎄 본인이 그 거취를 결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아무튼 앞서 우리 야당 의원 얘기했던 것처럼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온 인생이 있고 본인을 쳐다보고 있는 후배 판사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저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게 컬럼의 제목처럼 애초부터 대법원장감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판사 전용 익명 게시판에는 주말 동안 김 대법원장을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판사 게시판 시글, 판사들만 전용으로 비공개로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 법원을 대표하는 분이 법원을 욕보이고 계신다. 사퇴하십시오. 그 정도 양심은 기대한다. 이 뉘앙스가 그 정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사퇴해라. 사퇴 안 하면 그 정도 양심도 없는 거다. 라는 비판의 글. 그냥 뭉개고 넘어가면 떨어진 권위는 어떡합니까? 책임지고 사퇴해야 이런 행동 용납되지 않을 것. 재판 때마다 증인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내가 말했는데 이제 창피하다. 사퇴하는 경우 정권 코드에 더 찰떡인 분 임명할 수도 있지만 김 대법원장 사퇴 이후의 일을 걱정하는군요. 이렇게까지 망신당할 일 만든 이상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사퇴도 못할 것 같아. 정치권 눈치 보느라. 이런 댓글 보고 참담했다. 라는 글도 있습니다. 공감 댓글이 40-50개 이상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손정희 변호사님, 자 방금 판사 전용 게시판 이 글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 내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내부가 시끄러웠는데 이제 법원 내부도 시끄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사법부 특히 대법원 수장 판사들의 어떤 대표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을 했다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다들 부끄럽게 생각하고 권위가 떨어졌다라고는 생각하는 데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임기가 정해진 대법원장이 중도에 사퇴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중대한 비리가 아니고서야 임기 중 사퇴는 예정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이 사안에서 봤을 땐 또 법원 내부나 법조계 내부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그런 탄핵에 대해서 사표를 수리하는 게 옳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표 수리 안 하는 게 옳았다라는 결정, 그 의견에 찬성하는 의견도 꽤 많은 상황이어서 단순히 어떤 해명 과정에서 기억의 오류로 이런 것 잘못 해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 중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 판사들이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저는 높게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또한
임성근 부장판사가 했던 사법농단이라든가 다른 재판부에 개입해서 후배 재판부 판결문에 어떤 개입을 하는 행위조차 그것도 굉장히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현재 판사님들도 계시고 탄핵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칫 만약에 대법원장이 후배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막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후배들을 구해주지 않았다. 그런 이유로 저항하거나 그것이 개혁의 목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균형 감각 있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탄핵 소추가 된 임부장 판사의 행동도 부끄럽고 이에 대해서 거짓 해명한 대법원장의 문제도 같이 자성을 해야지 한쪽으로 편향되게 이렇게 한 사람의 문제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우리가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손정희 변호사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어찌됐든 탄핵 소추가 됐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냥 사표를 수리 안 해줬다라는 문제보다도 탄핵의 명분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고서도 정작 여권의 눈치를 보느라 사표를 수리해주지 못했다라는 대목에 있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